가문의 일문안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금의 설립을 통한 ESG 경영의 적용을 말씀드리고, 또한 요즘 뉴스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종업원 실질소득 감소에 대응하는 사내근로복지금의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SG 경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이며, 중장기 기업 가치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비재무적 지표입니다. 그동안 기업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해 평가받았었지만, 이제는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보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ESG 평가인 것입니다. 즉, 기업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기업의 지속가능성, 기업 가치와 연관된 비재무적 성과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ESG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기업은 수출 기업일 것입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납품 기업을 선정 및 관리할 때 공급망상의 ESG 요인들을 감시하고 실사하는 공급망 실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ESG 경영을 실천한다고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바로 환경 분야일 것입니다. 탄소의 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 절감 설비를 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든가 등입니다. 그러나 대기업만큼의 자본이 없고 친환경 스타트업도 아닌 전통적인 제조업인 중소기업은 어떻게 ESG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탄소 배출 절감 같은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세우시면서 당장 실천 가능한 ESG의 소셜, 사회적 분야에 먼저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소셜의 예를 들면 아동노동력 착취를 통해 만들어지는 제품들의 생산을 반대하고, 그렇게 생산된 기업들의 원부자재를 취급하지 않는 운동들입니다. 아동노동력 착취로 만들어진 물건들은 아무래도 단가가 저렴해서 취급한다면 수익이 많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 경영은 얼마나 버는 것이 아닌 어떻게 버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확실한 소셜은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설립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래의 설립 취지는 기업의 성장의 혜택이 해당 기업의 주주 혹은 특정 소수의 임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벗어나 지분이 없는 종업원들에게도 이윤의 수평적 배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주와 임원과 종업원의 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 대표님들이 설립 취지가 좋아 사내근로복지금을 설립하려 할 때 고민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금이 설립되면 불경기라 회사가 어려운데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회사의 도움은커녕 회사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 염려하십니다. 사내근로복지금의 설립 정신은 상생입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서까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출연하지는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금의 재원은 출연으로 만들어집니다. 기금법인으로의 출연은 누구도 강요하지 아니하며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기금법인으로의 출연 당사자인 법인, 대표, 주주 등에게 출연금 전액을 비용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돕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인 대표님들도 ESG 경영을 실천하면서도 법인 절세와 개인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정부도 사내근로복지금의 설립을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맞는 ESG 경영으로 사내근로복지금의 설립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2023년 3월 13일 서민 및 근로자들을 힘들게 하는 난방비 폭탄, 물가 인상 등 흔한 말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현실입니다. 물가 인상이 가팔라서 실수령급으로는 생활이 이전보다 어려워진 것입니다. 물가 인상에 대응하는 종업원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금 활용을 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회사에서 지급하던 방식에서는 근로자들이 받는 금품에서는 과세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처리되어 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소득세와 4대 보험료의 인하 효과도 발생합니다. 종업원의 실질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종업원의 사기도 올라가고 더불어 고용유지 효과도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회사가 나입하는 4대 보험료도 절감되는 효과도 함께 누립니다. 대표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내근로복지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자문해 본 결과 가장 많이 지급되는 항목은 특별상여금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이었습니다. 현재 필드에 나가보면 세계적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질적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들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금이야말로 현 시대가 필요로 하는 최고의 전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금의 설립을 통한 ESG 경영의 실천과 종업원 실질소득 향상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S&P 경영자문의 이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